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그 시절도 하수상하고 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 동맹국의 아주 최신 무기, 그런데 무서운 무기,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단 한 대로 베이징 그리고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는 B-21 레이더 공개됐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그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레이더가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미국이 새로운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의 모형이 거의 실사에 가까운 모형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가 B-21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자, 여기는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엘스워스 공군기지예요. 여기 보시면 경납고가 있고, 경납고에 지금 B2 같이 생긴 폭격기가 한 대가 지금 있고, 그 뒤에 저 밖에는 보니까 B1B 폭격기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우스다코타주의 엘스워스 공군기지는 전략 폭격기들이 이제 주둔하는 공군기지인데, 여기에 B1B가 아니고 못 보는, 근데 B2처럼 생겼는데 B2보다 좀 작아 보이고 주둥이가 조금 더 뾰족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야? 보니까 이게 실제 사진이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이는 저 B1B들은 진짜 사진이고, 또 이 견납고도 진짜 사진이고, 여기 있는 이 폭격기 B1, B2처럼 생긴 이 폭격기, 이것만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바로 B-21 레이더 침입자, 이런 뜻을 가진 레이더죠. 그래서 이 레이더 폭격기의 컴퓨터 그래픽, 최신 컴퓨터 그래픽인데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가 공개를 했어요. 자, 미국이 세계 기지에서 B-21 운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과 함께 이런 내용을 자기네들의 지구권 타격사령부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자, 우리는 최신형 스텔스 폭격기가 배치될 세 곳의 기지에서 보여질 B-21 레이더 폭격기의 새로운 이미지를 공개하게 돼서 기쁘다. 배치 기지는 데이스, 엘스워스, 화이트맨 기지다. B-21 레이더 폭격기는 공군의 노후화된 B-1B 랜서와 B-2 스피릿 폭격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신형 폭격기다. B-21은 다양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높은 생존성을 가진 장거리 폭격기다. B-21은 가시적이고 유연한 핵전력으로서 우리의 3대 핵전력 축에 합류할 것이며, 우리와 동맹 파트너들의 국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100대 이상 조달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데이즈, 텍사스주에 있는 데이즈 기지,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이 컴퓨터 그래픽이 있는 그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엘스워스 기지, 그리고 이제 미주리주, 그리고 오데오 연안에 있는 미주리주의 화이트맨 기지,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될 거다. 그런데 지금 100대 이상을 만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레이더 폭격기가 대체를 할 구형 전력은 뭐냐? 바로 B1B와 B2입니다. B1B가 지금 미 공군은 66대를 가지고 있고, B2는 19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총 85대의 폭격기를 이 B-21 레이더 이 100대 이상으로 대체를 할 예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만들겠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100대 이상이라고 했지, 그렇게 이제 최대적으로 한 150대까지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 동맹 파트너들의 국가 안보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맹 파트너니까 우리 안보도 좀 지원해 줄 것 같아서 또 관심이 더 가는 무기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 폭격기 전력의 미래 B-21 레이더란 뭐냐? B-1B 랜서와 B-2A 스프릿을 대체하는 장거리 타격 폭격기 프로그램에 따라 개발 중인 신형 폭격기입니다. 2015년부터 체계 개발에 착수해서 지난해 시제기가 출고되어서 에드워드 공군기지로 이동했습니다. 개발비 절감과 다기능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대당 5억 5천만 달러 수준에서 대량 양산이 추진됩니다. 자, 대당 5억 5천만 달러 수준이랍니다. 이 엄청난 폭격기가 대당 5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원 조금 넘겠네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가격이냐? F-35 전투기 한 6대 가격, 그리고 F-22 전투기 한 2-3대 가격, 그리고 B-2, 그러니까 지금부터 20여 년 전, 30년 가까이 전에 만든 B-2 폭격기가 2조 5천억 원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진보한
더 발전된 성능의 이 폭격기인데 이건 그 B2보다 무려 4배 이상 돈이 싸다. 그렇다는 것은 그 세월을 또 가미하면 이거는 뭐 압도적으로 싼 것이죠. 그 정도로 이것은 대단한 그런 폭격기가 될 겁니다. 이걸 이제 미국이 100대 이상을 생산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폭격기와는 차원이 달라요. 기존의 폭격기는 전투기들이 엄호를 해서 가고 적의 지대공 미사일이 날아오면 거의 꼼짝도 못하고 적의 요격기가 날아오면 거의 꼼짝도 못하죠. 그런데 이건 이 하나가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해내면서 정찰까지 하고 전략 정찰까지 하고 전략 포격까지 하고 핵무기, 재래식 무기, 전자전 공격, 전자전 방어, 네트워크 해킹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미 공군은 요구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폭격기 패러다임을 바꿀 B-21인데 어떤 그 능력을 가지게 되냐? 자, 일단 스텔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스텔스인데 레이더는 당연히 스텔스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레이더에 대한 그 스텔스 성능은 B2도 마찬가지고 또 F-22, F-35 다 레이더에 대한 스텔스는 되죠. 그런데 적외선에 대한 스텔스는 힘들어요. 왜냐? 일단 열이 뿜어져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대단히 능력을 해서 일단 뜨거운 열이 안 나와야 적외선 탐지 장비에 탐지가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기를 뿜어내는 것을 냉각을 시켜가지고 뿜어내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적외선에도 잘 탐지가 안 되게끔 하고 또 이겁니다. 좀 희한한 게 가시광선에 대한 스텔스입니다. 자, 일단 보면 보여요. 그러면은 가시광선이란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눈에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야간에 가면 안 보이겠죠. 그 야간에 대한 가시광선 스텔스는 지금 B2나 이런 것들 시커멓게 칠해놨으니까 야간에는 안 보이겠죠. 자, 그런데 주간에도 안 보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간에도 참 어떤 기술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간에도 안 보이게 설계를 한다. 그래서 낮에 봐도 안 보이고 밤에는 물론 안 보이고 그리고 적외선 탐지 장비로 봐도 열을 너무나 적게 내뿜어서 그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레이더는 당연히 반사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스텔스를 확실하게 하겠다. 자, 그러면서 이겁니다. 시즌트 엘린트 그러니까 감청, 신호정보 수집, 또 전자전, 전파 이런 것에 대한 정찰 능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 폭격기인데 전자전 정찰 능력을 확실하게 갖추고 감청, 신호정보 수집 능력 이런 것까지 갖추겠다. 마치 글로벌 호크처럼. 글로벌 호크는 근데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걸리죠. 그래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감청을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B-21 레이더는 스텔스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감청하고 신호정보, 전파 이런 것들 다 수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독 시드 작전 그리고 EW 작전이라고 하는데 전자전 작전이죠. 이건 뭐냐? 적의 레이더 기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스스로 혼자서 원래는 폭격기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시드 작전 하려고 하면은 전자전 공격기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그라울러죠. EA-18G 그라울러가 쫙 들어가면 전자전 제밍을 하고 그 뒤에 F-16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미사일을 쏴가지고 적의 레이더 기지를 박살내버리죠. 이게 이제 시드 작전이고 또 전자전 작전이고 이런데 이 레이더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어떻게 하냐? 자기 스스로 그 EA-18G 그라울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그라울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더 좋은 발전된 거 NGJ라고 합니다. Next Generation Jammer. 차세대 전자전 제머를 지금 미국이 개발해서 지금 이제 그라울러에 배치를 하는데 최대 244km까지 제밍을 하는 거예요. 그 제머를 장착하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탑재를 하니까 일단 이 B-21 레이더는 이 혼자서 그라울러와 같은 정도의 제밍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적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든 다음에 때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적의 요격기 그리고 통신 장비, 전자 장비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 챔프 말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고주파를 그냥 마이크로웨이브를 쏴가지고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를 쏴가지고 적의 전자 장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호의 35가 날아온다든지 북한의 미그 29가 날아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러시아의 수호이 57이 날아온다든지 이러면은 그 적기를 향해서 그 적기 레이더를 또는 전자장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면은 요즘은 모든 전투기들이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전자 장비로 모든 이 비행 제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비행 제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져 버리죠. 추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예 적의 전자장비를 태워버려가지고 적이 비행 제어가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추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자공격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네트워크 해킹 하늘에서 적의 또 예를 들어서 북한 인민무력부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통신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 망에 침투를 해가지고 해킹해서 침투해서 거기다가 이제 랜섬웨어를 넣고 해가지고 아예 네트워크를 완전히 찌그러뜨려 버린다든지 그냥 다운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폭격기가 폭격을 하지 않고 그런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유인 사람이 타고 조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무인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전부 설계를 다 하겠다. 그러면서 가격은 5억 5천만 달러, 즉 6천억 원 이하로 억제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걸 100대 이상 만들겠다. 많으면 150대까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폭격기 다냐? 아니에요. 지금 이제 미국의 B-52 폭격기 이것을 대체하는 4세대 전략 폭격기 사업은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고 강력한 전략 폭격기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스텔스 성능 또 폭격기면서 이런 정찰기, 전자전기, 공격기 이런 능력을 전부 한꺼번에 다 갖춘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존하는 그 어떤 탐지 수단으로 탐지가 불가한데 이게 지금 에드워드 공군기지 주변에 있는 네티즌이 찍은 사진이에요. 뭐 그냥 삼각형 비행체가 지금 날아가는데 좀 흐릿하게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린 이 사람이 이거 아무리 봐도 B-21 아니냐 레이더 아니냐 그런데 좀 완전 삼각형이죠, 그죠? 그래서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이거 B-21 레이더 같다 이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어쨌든 잘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광선에 대한 스텔스 능력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스스로의 능력으로 적의 전투기와 방공무기를 무력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을 폭격하러 가는데 중국의 J-22 이렇게 요격하러 옵니다. 스텔스기 아닙니까? 그래도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를 쏴가지고 J-20의 중국 J-20 스텔스 전투기의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완전히 그냥 파괴시켜버리죠.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안 되면은 그냥 거꾸러지는 것이죠. 추락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격기를 다 제거하고 또 스스로 또 전자전 제밍을 통해서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접근해서 SDB나 이런 것들을 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뭐 방공망 전부 파괴되는 이런 능력을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뭐 F-22나 F-35나 이런 것들이 옆에서 호위를 해줘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폭격 행위를. 그런데 스스로 이제 혼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겠다. 자, 그러면서 핵과 벙커버스터 그리고 저위력 핵무기 운용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일단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GBU-57 모업이죠. 모압. 이 강화 콘크리트 60m 그리고 일반 지층 200m 이상을 뚫고 들어가서 폭발할 수 있는 그 벙커버스터 그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또 B-61-12 버전의 핵무기 그러니까 전술 핵폭탄인데 B-61 전술 핵폭탄 시리즈 중에서 12 버전 지금 만들고 있죠. 150킬로톤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파괴력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탄두는 벙커버스터예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서 김정은이 아무리 깊숙한 벙커 속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뚫고 들어가서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 국방부가 미 합참이 저위력 핵무기에 대한 사용 지침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라서 미 합참은 2019년 저위력 핵무기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러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대상에게 사용하라 라는 지침서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거 이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대낮에도 이렇게 평양에 그냥 때려버릴 수 있는, 또 혼자서 탐지를 다 하니까 다 채공하고 딱 김정은이 어디 가는 거 다 보고 있다가 저기 있네, 자 확인했습니다, 때릴까요? 때려, 그냥 때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참 우리 동맹국이니까 제가 이렇게 뭐 기분 좋아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무섭겠죠. 그래서 이 나라와 정말 잘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방어가 불가한 이제 게임 체인저 실용화까지 불과 3년 남았습니다. 자, 미 공군 참모차장이에요. 이 사람이 작년 가을에 B-21은 늦어도 2021년 12월에는 첫 비행하고 2025년까지는 초도 작전 능력을 갖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초도 작전 능력은 정비, 후속 군수 지원, 이 모든 것을 풀 패키지로 다 갖추었을 때 이 IOC를 이제 획득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작전 투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023년에는 정말로 필요한 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올 것이고, 이제 곧 우리가 지금 이제 정확한 CG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곧 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동맹국 이렇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빨리 결심해야 될 겁니다. 뭐를? 살기 위한 결심해야죠. 어떻게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미 대통령은 지금은 망설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정치적으로 내가 필요하다, 이걸 해야 선거에 이기겠다 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미군은 이렇게 다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